자, 9가 볼까요? 전자제품 보증기간. 전자제품은 뭐죠, 여러분? 전자제품, 네. 전기 꽂아서 쓰는 거.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뭐 스마트폰, 선풍기 이런 거 다 전자제품이죠. 여러분 전자제품을 사잖아요. 그러면 그 전자제품 안에 이런 종이가 있어요. 요거 보증서가 있어요. 자, 하나씩 볼게요. 이 제품 보증기간이라는 건 뭐냐면 제조사나 판매자. 제조사는 뭐예요? 이 노트북을 만든 사람. 판매자는 이걸 판 사람이 누구에게? 소비자에게. 자, 무료 수리를 약속한 기간이다. 자, 이게 고장이 나서 이렇게 수리를 해요. 그런데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돈을 내지 않는 거. 이거를 우리는 무료 수리 또는 무상 수리라고 해요. 그래서 무료 수리를 약속하는 기간을 제품 보증 기간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무상 수리를 언제 받을 수 있냐? 보증 기간 안에 정상적인 상태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는 무료 수리를 해줘요. 무상으로. 그런데 내가 스마트폰을 샀는데 세탁기에 돌렸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고장났어요. 그러면 내가 실수한 거기 때문에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어요. 정상적인 상태에서만 보증 기간 내에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간을 확인해야 되는데 기간을 어디서 확인하느냐? 보증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이 보증서에는 모델명, 내가 산 스마트폰은 번호가 다 있어요. 그 번호, 모델명, 구입일자, 언제 이 스마트폰을 샀느냐, 그리고 무엇을 보증해 줄 건까지, 또 기간은 뭐예요? 언제까지. 그래서 보증 기간을 확인하는 방법은 제품 보증서에 구입일자가 써 있어요. 그래서 제품 보증서를 보든지 아니면 영수증을 보든지. 그래서 이게 기준이 됩니다. 자, 일반 전자제품은 1년이에요. 그런데 계절 제품, 에어컨은 여름에만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2년을 해줘요. 보증 기간이. 예. 자, 그 다음 10가는 급여와 세금을 했습니다. 급여는 일을 하고 받는 돈. 세금은요, 나라에 내는 돈. 자, 한국의 직장인은 급여를 어떻게 받나요? 한 달에 한 번 은행 계좌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급이라 그래요. 한 달에 한 번. 자, 이 급여는 어떻게 돼 있느냐? 기본급과 수당으로 돼 있어요. 두 가지로. 기본급은 일을 하고 받는 돈이에요. 기본급. 그리고 수당은 보너스예요. 보너스. 그래서 뭐 가족수당, 그리고 내가 약속한 시간보다 일을 더 했어요. 초과 근무수당, 상여수당, 여러 가지 있어요. 수당,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표를 보시면 회사에서 지급하는 대역, 주는 것은 이렇게 많아요. 내가 일한 거,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다 수당이죠. 그래서 440만 원인데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310만 원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공제를 해요. 공제는 뭐예요? 빼는 거예요. 440만 원에서 빼요. 뭐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금, 뭐 소득세, 주민세 이런 걸 빼고 남은 돈 310만 원이 어디에로 들어와요? 내 은행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주는 급여 액수와 실제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다르다. 왜 다르다? 세금, 건강보험, 정기 적금 등을 어디에서? 급여에서 공제, 빼기 때문에 다르다. 급여가 많을수록 세금의 비율이 높아져요. 자, 급여. 한 달에 돈을 얼마 벌면 몇 %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고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많으면 많이 내겠죠. 문제 볼게요. 9번 전자제품 보증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보증서가 있으면 언제나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언제나? 아니에요. 정상적인 상태에서 발생한 고장만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고 내가 실수한 거, 소비자가 실수했을 때는 안 된다. 2번 보증기간은 제품을 처음 사용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날짜는 어떤 날짜라고 했죠? 구입 날짜. 내가 제품을 산 날짜. 어디에서 확인해요? 제품 보증서나 영수증으로 확인한다. 스마트폰의 보증기간은 보통 1년이다. 맞죠? 모든 전자제품의 보증기간은 똑같다? 아니죠. 일반 전자제품은 1년, 계절제품은 2년이었어요. 급여와 세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급여는 기본급 하나로만 이루어진다? 아니죠. 기본급과 수당. 한국의 직장인은 보통 한 달에 한 번 은행 계좌로 급여를 받는다. 맞아요. 세금은 급여와 관계없이 항상 같은 금액을 낸다? 관계없나요? 아니죠. 많을수록 세금의 비율이 높아진다. 4번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과 실제 월급은 항상 같다? 다르다고 했어요. 왜요? 세금, 건강보험료, 정기적금 등을 급여에서 공제한다. 빼기 때문에 다르다. 11과 공유주택 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집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공유주택은 뭐냐? 2인 이상이, 두 사람 이상이 집을 공유하는 거예요. 집을 같이 사용하는 임대. 임대는 뭐예요? 빌려 쓰는 주택이다. 그래서 공유주택. 자, 공유주택은요. 개인 공간이 있어요. 개인 공간은 이렇게 내가 잠자는 공간은 혼자 써요. 그걸 독립된 공간이라고 해요. 그리고 공유하는 공간은 이렇게 거실, 세탁실, 화장실, 그 다음에 공부하는 학습실 이런 데는 다 같이 쓰는 공용이에요. 그래서 이 공유주택의 월세는 임대주택이니까 월세는 주변의 집세보다 저렴해요. 싸요. 계약 기간도 최소 1개월까지 해줘요. 그래서 이 공유주택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 이유가 있어요. 경제적인 절약. 네, 집값이 싸니까 경제적이죠. 그런데 여러 사람이 같이 사니까 주말에 같이 사는 사람들하고 식사도 하고 남는 시간에 취미생활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주택은 젊은 사람들의 주거 문화가 된다. 주거는 뭐예요? 집에서 사는,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주거 문화가 되고 있다. 자, 집세 생활비 절약, 이게 뭐예요? 경제적인 절약. 그리고 주말에 친구들과 이런 거 하니까 이게 다양한 인간관계와 일상생활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주거 문화가 되고 있다. 자, 12가 강릉 단오제. 자, 단오는 우리나라 4대 명절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명절이 크게 4개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설날, 추석, 그리고 단오 한식이라는 명절이 있어요. 여기서는 단오를 말해요. 단오는 음력 5월 5일이에요, 여러분. 음력 5월 5일, 작은 글씨. 자, 이때는 만물의 기운이, 에너지가 가장 강한 날이라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자연에서, 만물은 자연이에요. 자연,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자연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로 음식을 해 먹었어요. 단오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보라색 꽃이 있죠. 이거를 창포라고 해요. 이 창포물에 이렇게 머리를 감아요. 단오날.
지금은 샴푸도 있고 린스도 있는데 옛날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요 창포로 머리를 감으면 머릿결이 아주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다노에는 남자는 씨름을 하고 여자는 그네를 탔어요. 이게 뭐냐? 다노의 풍습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은 다노제가 열리는데 강릉, 여기는 인천이고 강릉이라는 지역에서 하는 강릉 다노제가 유명해요. 이 강릉 다노제는 2005년에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에 등재됐어요.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이면서 그 지역에서 지역 축제도 되고, 그래서 규모, 크기가 아주 크고요. 내용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용이 다양합니다. 그럼 지금 강릉 다노제에서는 뭐 하냐? 풍요를 바라는 제사를 매년 지내요. 풍요는 이거예요, 여러분. 요 사진. 농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제사를 꼭 지내고, 자,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볼게요. 공유주택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공유주택은 개인 공간을 가질 수 없다. 개인 공간, 독립공간이죠. 없어요? 있었어요. 자, 공유주택은 나이 든 세대에게 인기가 있나요? 아니죠. 젊은 세대에게 특히 인기가 많아요.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유, 집세가 싸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인기가 있다. 네, 맞습니다. 공유주택의 월세는 주변 집세보다 비싸다? 아니죠. 싸다. 강릉 다노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단오는 음력 5월 3일이다. 언제죠? 5월 5일이다. 강릉 다노제는 2005년에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이 되었다. 네, 맞아요. 강릉 다노제는 서울에서 열리는 축제이다. 아니죠? 강릉에서 열리죠. 다노에는 팥죽을 먹으며 나쁜 일을 막는 풍습이 있다. 팥죽 먹는 날은 언제였어요? 예, 동지예요, 동지. 자, 13가 워라벨 보겠습니다. 워라벨은 일과 개인 생활의 균형이에요. 일만 하지 않고 일과 개인 생활을 이렇게 균형을 맞춘다. 그래서 워라벨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과거에 한국 사람들은요, 열심히 일해서 회사에서 승진하고 높은 연봉, 월급도 많이 받으면 성공했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사람들이 이 사회적 성공보다 개인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워라벨이라는 새로운 문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직장인들은 여기 있는 이 그림처럼 야근하면 돈은 더 벌죠. 그런데 야근보다는 정해진 퇴근 시간 6시에 퇴근을 해서 저녁이 있는 삶, 저녁에 가족들이랑 식사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영화도 보고 이런 저녁이 있는 삶을 더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 일주일당 52시간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소확행은 뭐냐?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인생에서 더 중요하다. 이게 소확행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승진하고 월급이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내가 일찍 퇴근해서 가족들이랑 같이 밥 먹는 거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다. 나는 이게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자, 휴대폰 개통 방법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통신사가 이렇게 3개 있어요. SKT, KT, LG, U+. 자, 휴대폰을 개통하려면 이 통신사에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갈 때 신분증을 꼭 가져가야 되고요. 나한테 유심카드가 있으면 가져가면 돼요. 없으면 안 가져가도 돼요. 있으면. 자, 내 이름. 본인이라는 건 나를 말해요. 나. 내 이름. 내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싶다면 외국인 등록을 꼭 해야 돼요. 외국인 등록을 해야지 내 이름, 본인 이름으로 휴대폰 개통을 할 수 있습니다. 안 하면 못해요. 자, 그 다음에 가면은 이제 요금제를 선택해야 되는데 나는 데이터나 통화량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무제한 요금제라는 게 있어요. 이 무제한 요금제를 선택하면 나한테 유리, 나한테 좋아요. 자, 만약에 무제한 요금제가 8만 원이다. 그러면 내가 8만 원보다 더 많이 써도 매달 같은 요금을 내요. 사용량은 괜찮아요. 계속 써도 돼요. 이게 무제한 요금제. 자, 휴대폰을 개통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면 자, 첫 번째 통신사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두 번째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꼭 가지고 갑니다. 세 번째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합니다.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사람들은 무제한 요금제를 선택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워라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워라밸은 오래전부터 한국에 있던 개념이다. 오래전부터 아니에요. 최근에 생겼어요. 정부는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줄였다. 맞아요? 네, 맞죠? 워라밸 문화는 나이든 직장인들 사이에서 먼저 시작됐다? 아니에요.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시작됐어요. 요즘 한국 사람들은 야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아니죠. 야근보다 정시에 퇴근해서 저녁이 있는 삶을 더 좋아한다. 휴대폰 개통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한국에는 이동통신사가 5곳 있다? 아니죠. 3곳이었어요. 3개. 유심카드는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있으면 가져가는 거예요. 반드시는 아니에요. 데이터를 많이 쓰는 사람은 무제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나에게 좋다. 맞아요. 외국인 등록 전에도 본인 이름으로 개통할 수 있다? 할 수 있나요? 전에도? 전에는 못해요. 본인 이름으로 개통하려면 외국인 등록을 먼저 해야 돼요. 먼저. 그럼 뭐예요? 등록 후에 할 수 있다. 15갑니다. 이민자 상담센터예요. 아까는 소비자 상담센터였죠? 이민자. 자, 여러분들처럼 다른 나라에서 한국으로 와서 생활하는 이민자들을 위해서 그 이민자들 생활의 어려움을 상담해 주고요.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기관을 이민자 상담센터인데 책에서 세 곳을 소개하고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서울 글로벌 센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는요. 외국인들의 문제를 모국어로 상담해줘요. 한국어가 아니라 자기 나라 언어로 상담해준다는 거. 서울 글로벌 센터는 생활 관련된 문제에 취업 관련 상담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가족이니까 결혼 이민자들을 대상으로의 가족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6가 한국의 절기. 여러분, 우리는 지금 7일 단위로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옛날 한국 사람들, 옛날 사람들은 15일 단위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계절, 절은 계절의 절자예요. 이 계절, 1년을 15일 단위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활을 했는데 그거를 절기라고 그래요. 절기가 많이 있지만 우리한테 책에서 5개를 소개하고 있어요. 입춘, 입, 들어온다. 춘은 뭐냐? 봄을 알리는 한자어예요. 그래서 봄이 시작된다. 이거를 입춘이라 그래요.
그 입춘이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집으로 들어가는 이게 대문이거든요. 대문에 입춘대길이라고 써서 붙여요. 이건 무슨 뜻이냐?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고 행복을 비는 이런 행동들을 했어요. 자, 여기서 여기 밑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춘하추동이라고 나왔는데 추는 봄, 하는 여름, 추는 가을, 동은 겨울. 요걸 꼭 기억하세요. 자, 춘부는 뭐냐?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이에요. 근데 추는 뭐라고 그랬죠? 봄. 자, 하는. 자,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았다가 여름으로 가니까 낮의 길이가 길어지겠죠? 자, 길어졌다가 다시 같은 때가 와요. 이거는 추예요. 추는 언제? 가을. 그럼 가을이니까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았다가 어디로 갈까요? 겨울로 가겠죠? 겨울로 가면 밤의 길이가 길어지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춘하추동. 춘하면 뭐다? 춘분. 하는 하지. 추는 추분. 동은 동지. 그래서 동지. 밤이 가장 긴 동짓날 팥죽을 먹으면 팥죽의 색깔이 이렇게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나쁜 일을 막아준다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민자 상담센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이민자 상담센터는 서울에만 있다? 아니죠.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를 모국어로 상담해준다? 맞아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외국인 유학생만 이용할 수 있다? 아니죠. 결혼 이민자. 서울 글로벌 센터에서는 취업 상담만 한다? 아니에요. 생활 관련 문제 상담, 취업 상담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절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옛날 사람들은 7일 단위로 생활했다. 7일 단위로 생활했나요? 아니죠. 15일. 하지, 춘하추동. 하지는 밤의 길이가 가장 길다? 하니까 여름, 낮. 춘분과 추분은 모두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이다. 맞죠? 분은요, 이렇게 똑같이 나눴다는 뜻이에요. 분. 요걸 기억하시면 같은 날이다. 예. 입춘에는 팥죽을 먹으며 나쁜 일을 먹는다. 팥죽 언제 먹었죠? 팥죽? 동지 팥죽. 동지에 먹는 팥죽이에요. 입춘에는 뭘 했어요? 입춘대길 한자를 대문에 붙여서 행복을 빌었다. 예.